서비스를 쓴다고 가정해 봤을 때 네네.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네. 세팅하고 어떻게 쓰는 그 네. 플로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네네. 그거 좀 아무래도. 한번 이 네. 워크플로우대로 네.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네. 주세요. 이제 실제로 영업사원이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지금,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 딱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에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 저런 UI로 구성이 되듯이 일단 네네. 심플하게 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저렇게 버튼 형태로 쭈르륵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왜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사내 협업 시스템에서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읽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내가 진행 중인 어떤 뭐 영업 활동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들이 저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럼 찍히게 요거는 됐어요. 요거는 이제 뭐야 영업 관련된 사람들만의 그 네트워크입니까? 아니면 이건 영업 아닌 내용도 여기 같이 뭐 보통? 아, 그거는 이제 각 항목별인데요. 네네. 저 최상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 뉴스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사내 공지사항 아, 같은 거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가 보면 그 밑에 쪽에 있는 무슨 세일즈 리드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진행 중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가 새롭게 신규 고객을 하나 뚫었어요. 네. 아, 제가 이런 전문 용어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네. 뚫었습니다. 네네. 예. 별로 전문 용어 아닌데. 별로 전문 용어 아닌데. 예, 이렇게 뚫었으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될 건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고객이랑 이렇게 미팅해서 잘 돼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니까 당장 고객 정보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을 통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저쪽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네임이라고 하는 거 옆에 이렇게 해서 별표가 있습니다. 네네. 별표 있네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주소 부분에 이렇게 해서 별표가 있고요. 네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별표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만 집어넣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필수한 거. 예, 그러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채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가 취득하지 못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객으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화면은 딱 그냥 이 정도만 나오게끔 궁금한 게, 네. 자, 이렇게 대한항공 있잖아요. 네. 저희 회사에 영업사원이 10명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1번 영업사원이 예, 이게 대한항공을 만났어. 예, 2년 전에. 네네. 썼어. 예, 예. 근데 이제 10번 영업사에 새로 들어왔어. 예, 예. 이 친구가 대한항공 또 다른 부서를 만났어. 예, 예. 여기 칠 때 예, 예, 이거 여기 주소랑 또 다 쳐야 되는 건지 아, 그렇죠. 아니면 대한항공이 있으면 대한항공이 딱 뜨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그런 것들이. 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어떻겠어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자동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네네네. 심지어는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비슷한 경우, 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주 대한항공, 맞습니다. 대한항공 주, 맞습니다. 대한항공 주식회사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들을 등록하기 전에 한번 리스트로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 예. 아,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어카운트가 아닐 때만 추가로 등록하게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정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네. 해서 요약된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예. 보통 CRM 하시는 분들이 통칭 커스터머 360이라고 고객 360이라고 해서 네. 고객이랑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모든 뷰에서 다 본다. 맞습니다. 한눈에서 볼 수 싱글 뷰, 커스터머 싱글 뷰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물론 이렇게 해서 오버뷰된 그런 식의 네. 정보긴 하지만 해당 고객사랑 관련된 이제 이쪽 우측에 보시면은 네. 뭐 현재 진행 중인 영업 기회가 몇 건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영업 기회라는 게 저만 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품으로 나눠줄 경우에 그다음에 아니면 진행 중인 리드가 몇 건이 있는지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주문 견적까지 들어간 게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기준적으로 네. 보통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구매 담당 부서가 있지만 실제 그렇죠.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우리가 또 생산 딜리버리를 해야 될 맞아요. 부서들도 있고 네, 그렇게 보통 ERP 하시는 분들은 보통 빌투, 십투 뭐 이제 이런 용어들 네네. 쓰시는데 그렇게 고객사 하나에 대해서도 주소를 여러 개를 관리하실 수가 있게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각각의 개개인들 를 관리하는 화면인데 기본적으로는 요령은 정과 동일입니다. 동일합니다. 사실은 UI도 그렇고 룩앤필도 그렇고요. 그냥 단지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컨택은 반드시 어떤 고객사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각각을 관리를 하면서 다시 등록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근데 이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그냥 해당되는 이제 그 사람이 지금에서 소속된 어카운트 정보만 네네. 그냥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은 바로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이 바뀌어버립니다. 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네. 그 예전에 있었던 직장 정보는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그 사람 히스토리는 원래 대한항공에 있다가 예, 아시아나항공에 예, 이직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대한항공에 있을 때 프로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올 말에 이제 이직했어요. 그러면 내연도에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대한항공에도 있었구나. 무슨 일 했구나. 그때 우리가 뭘 했구나.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히스토리는 남습니다.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히스토리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영업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네. 사실은 히스토리 때문이죠. 여기 이런 필드 같은 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필드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아니면 필드의 항목 같은 것들은 네. 사용자가 네. 뭐 추가하거나 네.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업종에 따라서도 아무래도 관리하는 항목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 현재 화면은 이제 영업 기회를 생성하는 화면인데요. 네. 영업 기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형태로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셨을 때는 필수 항목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게 무슨 건인지, 음. 그다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네. 그렇게 두 개만 일단 기입하고 그러니까 나면 매출은 안 넣어도 되는 거네. 매출은 그 후에 왜냐하면은 네. 처음에 어떤 건이 있다라는 걸 듣긴 했지만 맞아요. 그 회사에서 지금 그렇죠. 예산이 얼마 정도 잡아놨는지는 선뜻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보는 경험상 굉장히 안 맞아요, 잘. 그때는. 그쵸?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어차피 러프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슨 건인데 이제 일단 언제까지 굉장히 해야 된다. 필수 항목을 굉장히 적게 하기 때문에 그 세일즈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덜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거 다 필수 다 넣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그죠? 예전에 필수 항목만 해도 보통 한 화면에 한 바닥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야 이랬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는 보다 더 디테일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추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화면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네. 약간 화면 하단에 보시면 세일즈 코치라고 있습니다. 세일즈 코치. 사실 이제 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한 영업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 중에서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정 단계,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세일즈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특정 스테이지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참조해야 될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체크리스트 관리하듯이 그거를 아예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지금 이쪽 우측 상단 중간쯤에 있는 세일즈 스테이지가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서 리스트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면 여기 있는 리스트가 바뀌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럼 이 리스트가요. 이 액션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이 스테이지별 액션 아이템은 그 업종마다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회사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라클에서 프리빌트 된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에다가 뭔가 내 나름대로 더 넣을 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회사들마다 또 스테이지 단계가 당연하죠. 그 아까 전에 이제 앞서 세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근데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문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납품만 잘 되면 끝나는 대충 한 3단계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회사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당연히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야 아무래도 쓰시기에 쉬우시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해당되는 거를 찍었을 때 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런 설명들. 근데 사실은 이제 얘 쓰임새 중에 하나는 사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교체가 되거든요. 중간중간 하다 보면. 아니면은 뭐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카운트가 바뀔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영업사원이 새로 올 때마다 그렇죠. 보통 뭐 영업 사수 붙여놓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리소스 낭비거든요. 보통 사수가 되시는 분들은 영업을 보다 더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영업을 한 시간이라도 이제 더 하셔야 될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저기 중요한 뭐 삼성전자나 KT 그런 데 가서 빨리 큰 딜을 따야지. 맞습니다. 언제 뭐 맞습니다. 가셔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뭐 차라도 한잔 하셔야 될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표준화 가능한 부분들을 저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놓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직접 하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아까 필수 항목이 적잖아요. 적게 넣은 이유가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내 데스크탑에서만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뭐 패드도 있는데 일단 PC도 넣고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영업 미팅 끝났는데 기억 남는 거 바로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초반에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것들 요즘 시대 모바일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번 기입한다는 게 가장 기본이 두 번 기입이었던 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다이어리를 씁니다. 다이어리나 그렇지 않은 메모장이라든가 엑셀 열어보고 쓴 다음에 그 다음 사무실 돌아와야지
그거를 그대로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쉽게 채울 수도 있고 조금 채워도 일단은 스테이지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네네네. 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협업 솔루션인데요. 네. 사실 뭐랄까 요즘에 젊으신 분들 사실 이제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어린 젊으신 분이에요, 늙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네. 네네네. 네, 아무래도 뭐 네. 이제 뭐랄까 아주 초창기였던 무슨 트위터라든가 그래서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 사용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누구랑 공유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 어떤 뭐 문서를 올린다든가 어떤 중요한 문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식당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시듯이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뭐 매니저나 아니면 그 후선 부서, 네. 후선 기술 지원이나 이런 맞습니다. 데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미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별히 또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는 보통 물론 회사 이메일 같은 걸로 많이 문서도 주고 받으세요. 하지만 그 영업사원이 나가거나 그 영업사원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영업기회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했던 히스토리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항상 그렇죠, 그렇듯이.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 대신 들어온 사람에게 딱 이렇게 권한으로 해서 그 말 카톡 대화방에 추가만 해주면 그 이제 과거의 글들과 문서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가망 고객, 타깃 고객 있잖아요. 네네. 목표 고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산 지식이죠. 생생한 정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과거에 무슨 얘기가 왔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산화 되는 거죠, 이것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산화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지식 경영 같은 거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이런 영업 쪽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아주 비정형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자산화가 잘 안 됐거든요, 현재까지.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산화되는 시점이 온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그 영업에 대해서 자산화를 할 때 가급적이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필드. 기존 SFA의 항목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해봤자 모아놔봤자 누가 볼 거야 또 나중에. 네, 맞습니다. 그거를 또. 네, 맞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오히려 정성적인 부분들은 아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성적인 툴로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조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바일 앱도 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 요즘에 구글 캘린더라든가 하다못해 아웃룩 캘린더라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싱크가 되는 걸로. 그 솔직히 오라클 셀즈에서 아마 특별히 더 잘 된 기능이 사실 그런 거 없고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캘린더가 갖춰야 될 기능이니까. 이것이 그 뭐 구글 캘린더나 아웃룩 캘린더하고 싱크가 되기도 합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면 영업이 나 자기 있잖아요. 자기 나는 쓰는 거 구글이건 아웃룩이건 여기다가 이제 미팅 잡잖아요. 여기다가 잡으면 여기도 자동 가는 건지 이렇게. 일단 구글 캘린더라든가 기존의 클라우드 방식의 캘린더를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개발이라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SFA가 들어오면 이제 얘를 쓰셔야죠. 아웃룩은요? 아웃룩 캘린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바로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웃룩에서는 어차피 바로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약속이라든가 이벤트였다면 요거는 주로 듀데이트가 있는 그런 식의 했을 때 태스크들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아웃룩이나 이런 데 있는 할 일 목록 뭐 이런 거 관리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사실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일이 매번 스크롤하면서 리스트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데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 다 한글로 다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할 때 한글로 된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와닿을 거, 피부로 와닿잖아요.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사실은 영어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글꼴 폰트가 약간 좀 근사해 보여서. 일단 기본적인 한글화라든가 모든 메뉴, 그 다음에 필드까지도 한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글화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훨씬 더 보는 사람들 하여금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추가로 준비를 하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보셨던 대시보드성 중에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개설돼서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전체 몇 개가 있었다, 뭐 얼마나치가 있었다라고 해서 숫자만 있었지만 걔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드릴다운 하듯이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지금 이제 얼마나 그다음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보고 계시면은 실제로 또 아무리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것들 잘 되어 있어도 그때그때마다 또 필요한 또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이제 표라든가 그렇지 않은 그래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 보고서를 지금 이쪽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통 탐색기 쓰듯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영업 회의할 때 네. 이런 게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이 되면 네. 이제 영업 관련된 회의를 할 때 네. 관련된 사람 모였을 때 이 세일즈 클라우드 이것 갖고 그냥 회의를 하면 되겠네요. 따로 뭐 파워포인트 따로 만들고 뭐 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려고 얘를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따로 뭐 다른 서류 막 갖고 올 필요 없이 네, 맞습니다. 딱 모니터 딱 놓고 네. 빔 쏘고 네. 이거 갖고 서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일하는 거죠. 다이어리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사무실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주간 회의한다고 다시 파워포인트 만들고. 네네네. 네, 그런 거 대신 일단 저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표라든가 오케이. 예, 그래프가 다 지원되니까. 네네. 예. 네,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 화면 똑같아 보이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그 위에 계시는 분, 네. 쉽게 말해서 부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도 개개인별로도 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보통 주간복으로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개인들이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쪽에 있는 것처럼 누가 지금 이제 뭐를 언제까지 하는 그런 식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굳이 또 그런 것들 저 이렇게 아주 뭐라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어필을 하실 필요 없이 네. 그냥 세일즈 클라우드만 이렇게 해서 잘 본인 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입을 해두시면 네. 네,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관리자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관리자 관점에서 네. 이제 팀 퍼포먼스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누가 잘하나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고 편하게 이제 이런 형태의 차트도 지원이 됩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또 아무래도 그 또 회사 일 자체를 그것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덜 딱딱하게 하고자 하다 보니까 요즘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네네네. 그렇죠. 네, 물론 또 굳이 또 세일즈라든가 CRM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영역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화두잖아요. 요즘에는. 네네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뭐랄까 조금 더 사실은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랄까 재미라기보다는 사실 저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너무 정성적인 부분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개개인들별로 뭐랄까 편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스코어링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계량화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 가중치라든가 모든 걸 다 숫자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런 식으로 해서 차트라든가 숫자라도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래도 오늘 이제 실제 요 플로우에 따라가지고 쭉 보니까, 정말 그냥 느낌은 굉장히 사용자 UI가 굉장히 좀 쉽게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느낌 받으셨다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치만 이제 써보는 건 다르죠. 또 이제 써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네네.